자, 교재는 271페이지 제19강 공갈제입니다. 자, 공갈제액은 보호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 조문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공갈친다는 말 나오는데 이 공갈이라는 행위 수단이 이 폭행하고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다시 가보시게 되면 이 보호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재산을 뺏기니까 재산죄, 하나는 폭행협박을 쓰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고요. 따라서 피공갈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된다. 참고로 받으시고, 자, 사기죄, 공갈죄 비교해봤습니다. 차이점은 여기 피공갈자, 폭행협박을 쓴다는 점, 피공갈자도 피해자인 점, 자유권도 있다는 점,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역시 재물죄이자 이득죄라는 거, 편취죄라는 거,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거 다 똑같죠. 자, 강도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도죄하고 똑같은 점은 재물 또는 이익, 폭행협박을 쓴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강도죄는 반항 억압이지만 공갈은 제한할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가 강도가 월등히 큰 거예요. 그 다음 처분행위는 강도는 필요 없지만 이건 필요 있고, 그쵸? 예비음모 뭐 이런 건 아시죠? 동그라미고 X고, 친족상들에는 공갈은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공갈죄입니다. 자, 역시 객체가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받거나 했을 때 됩니다. 뭐 제3자로 하는 것도 뭐 나와 있네요. 자, 객체 타인 거예요, 타인 거.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다.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타인 재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자기 밑줄 그시고 X. 자기 것은 객체가 되지 않아요. 자, 이익이 나와 있는데, 이익. 자,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의 변제 또는 채권 양도 등을 약속받는 것, 약속 동그라미. 이 약속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에서 너 이 자식 돈 언제 줄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다음에 준다. 라고 약속받아내는 거, 약속받아내는 것도 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이 판례 아주 잘 나오죠? 자, 이 판례 한번 볼까요? 이 쇼핑백 사건인데요. 자, 그 A가 이제 피해자입니다. A가 도박 자금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불법 도박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자기 집에 현금 한 50억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이 쇼핑백에 있는 돈을, 이 돈 뭉치를 훔쳐와서 자기 집 쇼핑백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썼고, 극히 일부가 이제 몇 억 남아있는 거예요. 자, A가 수소문한 끝에 그걸 갑이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A가 갑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A가 막 폭행협박한 거예요. 죽어볼래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 갑이 겁을 먹어서 어디 있어? 하니까 저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백을 건네주게 되죠. 그래서 A가 이 쇼핑백을 갖고 와요. 이 공갈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은 자기 돈이었기 때문에 타인 돈을 뺏어왔다면 공갈이 될 수가 있지만 자기 돈을 뺏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찬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하대요.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타인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인데, 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금전과 섞지 않았잖아요. 섞게 되면 이게 혼합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그 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지 않잖아요. 다른 금전과 섞게 되면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구분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어디다 두었어요? 파란 펜으로 쇼핑백에다가 잘 보관해 놨어요. 이것은 타인 것이 아니란 말, 타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인 재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 내 거를 내가 갖고 온 거란 말입니다. 봐두시고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요 1번이 설령 나온다면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구분된다 세모 치시고 검은색으로 타인 재물이라 그러면 틀려요. X 하시고 자 밑에 판례봅니다. 두 번째 끊어볼게요. 갑이 가짜 기자 행사를 하면서 나체쇼를 한 을려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서 겁에 질려있는 을려를 동심하며 이래 선교했다. 과연 공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공갈이 될 수 있을까? 공갈이 되려면 객체가 재물 또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정교 세모를 칩니다. 내가 돈 준다 내가 매음을 전제로 선교를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교라고 하는 것은 자 끄집어내시고요. 쓸까요? 이건 재산상 이익이 아니에요. 재물도 아닐 뿐더러 재산상 이익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됐는가요? 근데 만약에 설령 부녀가 주점접대를 할지라도 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피고인과 매음을 요 매음 동그라미 요 매음을 정교로 맺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는 이상 정교 그 자체만 취득했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매음이 이해했다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매음은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공갈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공갈이 뭔지 나와 있죠. 폭행요법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실현 의사 위법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정도 나왔네요. 정도는 제한할 정도이면 돼요. 그래서 강도죄보다 정도가 약하다 했어요. 자 밑에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그렇지? 빨간 펜으로 겁동그라미 겁을 먹게 하는 정도면 된다 라고 왔네요. 자 여기서 판례가 강요죄하고 공갈죄를 이퀄로 보고 있어요. 정도를 아시겠어요? 자 상대방을 보시게 되면 삼각공갈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사기죄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피공갈자는 그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고 자 밑에 판례 나왔네요. 빨간 펜으로 권한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권한만 있으면 권한설이겠지만 지위가 있다는 말은 지위설이라고 권한뿐만 아니라 지위도 있다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죠. 지위설이다. 그래서 밑에 종업원 동그라미 종업원은 주점에 있는 주류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을 상대로 이 무전 돈 없이 주류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공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처분행위 나왔네요. 편취죄이다 보니까 처분행위가 필요해요. 처분행위는 자기 부작위도 되지만 다시 자기 부작위도 됩니다. 묵인도 되는 것이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공갈죄의 본질은 외포, 즉 외포는 겁을 말합니다. 겁으로 인한 하자 등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묵인함을 이용했다. 묵인 동그라미 이것도 처분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범인 스스로 가져갔을 때는 안 된다. X죠. 자 밑에 손해발생 갑니다. 손해발생이 필요한가? 이 문제인데요. 필요해요? 사기죄 필요했습니까? 사기죄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해발생이 X라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하자 있는 의사에게 의해서 재물 교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재산의 감소 그러면 틀려요. 요 얘기가 바로 뭐다? 요 얘기가 손해 발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요 논리는 사기죄하고 똑같아요. 사기죄하고 동일하다. 요 사기죄 파트 가면 요 판례가 비슷한 판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 지문은 15년도 법원 행정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 판례도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공갈지에서만 협박이라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앞에서 풀었잖아요.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것이면 된다. 풀었잖아요. 그쵸? 그 해약 속에는, 자, 인위적인 것, 검은색 밑줄 그으시고, 인위적인 거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천재지변 동그라미. 다음, 신력 동그라미. 길용화복 동그라미. 요게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나와요, 일단은. 이걸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자, 조건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신력, 기륭화복을 해약으로 고지할 때, 자, 밑에 줄. 옆에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으로 하여금, 밑에 사실상 지변 밑줄. 이게 하거나, 옆에 동그라미 2번. 영향 밑줄을 미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해가 있을 때, 이게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 같아요, 이게? 무당 같죠, 무당. 왜 우리 칼 타는 사람 알죠? 신기 들린 사람들 알죠? 칼 탈면 막 부르르 떨고 그잖아요. 그 정도가 되게 했을 때 이게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슬 하지 아니하면 뭐 당신의 집에 뭐 삼재가 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몇백만 원 타내잖아요. 그렇죠? 무당들이 그렇죠? 이 공갈이 될 수가 이렇게 하면 공갈이 될 수가 있고 이렇지 아니하면 공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포함됩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자, 공갈지에서만 해약의 고지는 자, 명시적 됩니다. 밑줄 그시고 검은색 건호 밑줄 됐죠? 간접적 되고요. 직접적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다음이 중요한데 불법한 위세 동그라미. 자, 위구심 동그라미. 야기시키는 것도 공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위자가 두려울 위자, 두려울 구자. 위구라는 것이 두려울 위, 두려울 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공갈지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의 편집자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줄, 부자기 밑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나 가로 2번에 도주했다. 도주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처분행위가 없어요. 공갈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자, 택시기사가 보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잖아요. 근데 택시기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택시기사가 택시요금 달라고 했잖아요. 달라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택시요금을 면제해주는 처분행위가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왜 공짜로 태워줘요? 돈 달라고 하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밑에 택시요금 지급을 다시 한번 또 요구하잖아요. 처분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이 때리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요금이 저절로 면탈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아저씨는 이놈을 잡으려 할 거 아니. 돈을 받으려 할 거 아니. 그러니까 택시요금을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처분행위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처분행위가 없는 것이다. 처분의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뭐가 돼요? 공갈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전 내리겠지. 때렸으니까 폭행전 되겠지.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공갈지 되는 거. 내가 폭력배와 잘 알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한 위세 동그라미. 폭력 조직이라는 놈이 뭐 이렇게 하죠. 빨간색으로 두려워 동그라미. 공갈입니다. 그 다음 협박 동그라미. 참 웃긴 사건이죠. 지금 남자는 16살, 여자는 32살입니다. 먼저 이 아줌마가 나를 꼬셨다는 거죠. 간통을 맺게 됐는데, 그리고 돈을 이제 얼마씩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16살밖에 안 된 놈이 이를 미끼로 계속해서 돈을 뺏어가요. 안 주면 남편한테 일러 바친다든 가족들한테 일러 바친다든 이렇게 하니까 이 32살 된 유부녀가 자꾸 큰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갈이 된다라고 봤어요. 자, 협박 동그라미 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취직 좋아요. 좋은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했으니까 이게 바로 갈취했다라고 보는 거지. 안 주면 횡패 부리고 깽판 부리고 그렇죠? 이 동네 양아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공갈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하자가 있어. 하자. 공사가 하자 났는데 계속 보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나게 됐잖아요.
갑자기 뭐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하지 말아라는 이유로 얼마 줬어요? 200을 줬어요. 갈취한 거죠. 공갈죄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기 신문사에 광고를 짓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인 거예요. 계속 게재될 것이다 라고 겁을 줘서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공갈된다. 지휘감독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밑에 돈 330만원 요구했다는 거죠. 안 주면 잘리니까, 안 주면 잘릴 수 있으니까 공갈죄가 되고, 자, 퇴원 요구를 거지러 왔어요. 아내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잖아요. 계속 거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은 퇴원 못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어느 날 또 면회를 갔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재산 이전 요구를 했어요. 저기 있는 땅, 건물 내 앞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그쵸? 안 해주면 너 퇴원 안 해주는 거지. 그럼 그 남편은 계속 정신병원에 있는 거지. 맞죠? 이것은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불매운동 해버리겠다. 파업청을 띄우게 해버렸다. 이런 말들 전부 다 강요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조상천도제 사건인데 조상천도제 세무 치시고 이 죄를 지내라. 천도죄를 지내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협박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봤고, 같은 수준 세모, 내가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쵸?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슷하게 좀 해달라고 한 것만 갖고는 공갈죄 안 되고, 예고 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 예고 등기는 어떤 효력도 없어요. 이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예고적 효력이니까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그냥 경고적 효력밖에 없는데, 이것도 무의미하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삭제됐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예고 등기도 무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공갈도 안 돼요. 우리 판례 전체 강론에서 예고 등기 관련된 판례가 한 3개 나오는데 전부 다 무죄입니다. 무죄.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왔다. 이 말도 이것은 그 도로가 지 도로인가? 그 도로가 지 거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세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법상 처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공갈죄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험가입을 요구했다 세모. 이것은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갈죄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 나와 있고,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그만 갖고서는 이게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갈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소 위협적이든 언사를 했다. 천함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럼 피고인은 누굽니까? 피고인은 매형이죠. 이 두 가지는 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자, 공갈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탈세 사실을 탈세 빨간색 밑줄 그시고 고발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수는요, 취득했을 때 기수가 돼버리죠. 사기죄가 똑같아요. 사기죄가 똑같이 입금하면 기수입니다. 입금하면 기수. 그 다음에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인도받으면 기수.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이전을 안 해도 돼요. 등록 이전을 안 해도 인도받으면 현실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는 그때, 자동차는 그때 인도받으면 차를 탈 수 있잖아요.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인도받으면 이때 기수가 된다고 봤어요. 판례는. 자, 이제 부동산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아주 잘 나오죠. 언젠가요? 등기 경료, 이전 등기 했을 때, 다음 인도받았을 때, 앞에 거는 등기 있는 거, 뒤에 거는 등기가 없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인도받았을 때 그때가 기수가 된다. 자, 서류 받을 때 아닙니다. 이거 안 된다.
기출문제에는요, 요 서류 받았을 때는 이것을 미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수. 밑에 나왔네요. 여기 미수 나오네요. 자, 위법성 파트. 앞에서 배운 논리대로 똑같습니다. 역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쓰면 공갈되는 것이고, 빙자했다,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 이런 말들 나오면 좀 다 공갈죄, 사기죄 다 되는 거예요. 겁을 먹었다 이런 말들 나오면 다 나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 공갈이 돼요. 자, 밑에 나오네. 빙자 동그라미, 넘는다 동그라미 전부 다 공갈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공갈이 되는 거 볼게요. 자, 금전 채권이 있었다. 좋아요. 근데 빙자에서 협박을 썼다. 밑에 겁을 먹게 했다. 응? 이게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으니까 채권자의 지위 아닙니까? XX 죽어볼래? 이런 말 썼을 때 공갈된다. 그 밑에도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거 좋아요. 결국 채권 채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겁을 먹게 할 말 했고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되는 거 맞고, 그 다음 이 4번 잘 나오죠?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고서 전매 차익을 받아낼 속셈으로 이런 말들. 권리행사의 빙자에서 이런 말들. 그쵸? 빨간색으로 협박 동그라미, 폭행 동그라미, 협박 동그라미 전부 다 협박죄 되는 거죠. 또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너 뭐뭐 되는지 아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옆에 보면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느냐라고 말했다는 말은 너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뭐뭐 하겠다는 취지로 암시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겁을 먹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것들을 받으시고, 자, 위법성이 없는 것들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다소 위협적이다. 세모. 이거 누가 했어요? 안기부. 오늘날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 판례 안 된다 했어요. 출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받으시고요. 허가 조건이 위반됐으니까 허물어야 될 거 아니. 또 일주권 침해니까 손해배상에 합의금 받은 거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인된다라고 했고 공갈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요 판례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1번, 2번 좀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요것도 3번도 잘 나오고요. 고사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서 욕설 세모, 시위할 듯한 태도 세모, 봐줄만 하다는 거 봤고, 진정하다, 징역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 나오면 다 아직까지는 용인된다고 보고 있어요. 고소해버리겠다, 진정해버리겠다. 아직까지는 위법성 없어요. 이런 단어가. 그 다음 판단 결과에 따라서 빨리 판단 결과에 따라 응? 판단 결과에 따라 정산할 것을 요구한 거 아직까지는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봤어요. 이것은 공갈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죄수 관계 보겠습니다. 자, 공갈할 때 폭행 협박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갈죄의 흡수가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관계라 하죠. 자, 그 다음 행위표준설이죠. 한 개의 협박행위마다 일치가 된다는 거 가로 열고 행위표준설 쓰시면 되겠네요. 죄수론 할 때 배웠죠. 됐고, 자, 넘깁니다. 타죄와의 관계, 요 전부 다 두 가지 판례가 아주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됐어요. 도박이 공갈의 수단이 됐다고요. 그러면 공갈의 수단이 됐으니까 도박이 흡수가 되나요? 그래서 공갈죄 일정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별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왜 나와있죠? 조문도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르고, 그러니까 앞에 건 사회적 법익, 뒤에 건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이 직무집행 의사가 없어요. 대가적 관계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공갈죄만 돼요. 공갈죄만 요거만 돼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수뢰죄까지 되는 거죠. 이게 노트에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A라는 공무원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공갈치잖아요. 그래서 B라는부터 돈을 받게 됐을 때 이 A가
A가 직무집행 의사가 없어요. 없으면 뭐요? 여기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면 수뢰죄가 될 수가 없고, 여기 나왔네요. 위에 거. 공갈죄만 돼요. 공갈죄. 수뢰죄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수뢰죄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으면 수뢰죄가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될 것이냐? 상대방은 만약에 직무집행 의사가 있으면 직무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직무집행 없으면 공갈죄 피해자만 될 뿐이지 뇌물공유죄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A가 직무집행 의사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요. 직무집행 의사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뭐가 돼요? 공갈죄 피해자만 될 뿐이지 뇌물공유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고 여기 보세요.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니까 수뢰죄는 안 되고 공갈죄만 돼요. 이때 상대방은 공갈죄 피해자가 될 뿐이지 뇌물공유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최근에는 이 최신 판례잖아요. 이 첫 번째 도박행위가 공갈죄 수단이 되었다. 이것도 각각의 죄가 된다. 이것도 받으시고요. 자, 특수공갈죄가 신설됐습니다. 이거 2006년도에 상습범 처벌장이 있네요. 그리고 조문 보듯이 2분의 1 가중이잖아요. 별도로 가중하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